조계종 제9대 교육원장 해일 스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해일 스님은 출가자 증가를 핵심 목표로 제시하면서 미래 세대가 있는 곳 어디든 찾아가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중앙신도회 임원진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명상을 통해 현대인들에게 불교의 진면목을 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수행공동체 정토회를 이끄는 법륜 스님이 국회 정각회 정기법회에서 법문을 설했습니다. 법륜 스님은 여야 의원들이 부처님 가르침 속에 수행정진하면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라 원효 성사의 모습을 고려시대 역사 기록을 중심으로 보증해 오늘날 학자가 되살린 진형 작품이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이 미얀마에서 일일 교사로 변신했습니다. 미얀마 청소년들이 한국 불교계 지원 속에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제9대 교육원장 해일 스님이 취임식을 갖고 출가자 증가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해일 스님은 출가 수행자 확산을 위해선 미래 세대가 있는 곳 어디든 찾아가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계종 제9대 교육원장 해일 스님이 출가자 증가를 핵심 목표로 삼겠다고 천명했습니다. 해일 스님은 7일 열린 취임식에서 출가자의 수행 정진이 시대를 선도하는 진리의 등불이며 진정한 대자유의 길임을 널리 알려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 출가자 증가를 핵심 목표로 삼겠습니다. 총무원장 스님께서 강조하신 뜻을 헤아려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춘 현대적 방식으로 대중들과 양방향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장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호계원장 보광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등이 함께 해일 스님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고시위원 수진 스님 등 승가 교육기관 관계자들은 물론 총무부장 호산 스님 등 37대 집행부 주요 소임자 등 인연 있는 이들이 대거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특히 직전 교육원장이기도 한 진우 스님은 출가자 확산을 위한 대응은 교육원만의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9대 교육원의 첫 번째 종무 기조를 지지했습니다. 신심과 원력을 갖춘 출가자 양성은 교육원뿐만이 아니라 종단 차원 나아가서 범불교계가 함께 해야 하며 불교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나서 주셔야 합니다. 중앙종회의원 삼성과 기획실장 등 총무원 주요 소임을 두루 거친 해일 스님은 지난달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만장일치로 제9대 교육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해일 스님은 그동안 입법, 행정 분야를 거치며 종무 능력을 쌓았을 뿐 아니라 범불교도 대회와 승려대회 사무총장, 나눔의 집 상임이사 직무대행 등 종단의 중요한 고비마다 해결의 역할도 도맡아왔습니다. 이런 다양한 경험과 정무적 판단력은 급변하는 사회에 맞춰 종단 내 유기적 상호 협력을 통한 교육 발전과 전법 역량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교 현장에서 신뢰받는 성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교육원과 포교원 그리고 중앙종무기관과 유기적인 상호 협력을 통하여 불법 홍포의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 과정을 대폭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원장 해일 스님 체제의 제9대 교육원이 펼쳐보일 출가자 증가 종책이 포교를 제1의 과제로 내세운 제37대 총무원 집행부와의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확대시켜 나갈지 주목됩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중앙신도회 임원진에게 현대인들에게 명상을 통해 불교의 진면목을 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오후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중앙신도회 주윤식 회장 등 임직원의 예방을 받고 국민들의 마음 치유를 위한 명상 힐링 치유센터 건립 계획을 소개하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그러면서 부처님 연기법으로 국민들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도록 하는데 전법 포교에 주안점을 두자고 주문했습니다. 종단의 어떤 앞으로의 포교 방향은 부처님 법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부처님 법을 통해서 금방 내가 내 마음, 나의 괴로움을 덜어낼 수 있는 그 명상을 통해서 불교의 진면목을 빨리 전달을 하고 그걸 실행하게 하면서 스스로 쉽게 마음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는 주윤식 중앙신도회 회장을 비롯해 조명희 국회의원, 정연만, 김상규, 이금석, 정재호, 김봉호 부회장 등 3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중앙신도회 임원진은 진우 스님 예방에 앞서 전법회관에서 중앙운영위원회를 열어 새해 주요 사업을 논의하면서 조명희 국회의원을 부회장으로 임명한 임원 변동건 등을 보고했습니다. 수행공동체 정토회를 이끄는 법륜 스님이 국회 정각회 정기법회에서 윤회와 해탈을 주제로 법문을 설했습니다. 법륜 스님은 새해 예산안 처리 등으로 공전을 거듭하는 국회 상황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부처님 가르침 속에 수행 정진하면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이 시대 힐링 멘토 법륜 스님이 국회 정각회 12월 정기법회 법석에 앉았습니다. 법륜 스님의 대중적 인기를 보여주듯 국회의사당 지하 정각선언에는 어느 때보다 많은 대중이 움집했습니다. 윤회와 해탈을 주제로 한 법문에서 법륜 스님은 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기며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에 화합과 상생을 당부했습니다.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해방하고 불법을 세계 다시 재현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국회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법을 만났을 때 더 수행정진을 했으면 좋겠다. 법륜 스님은 정기국회를 늘 정쟁의 장으로만 삼아온 구태가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여야 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과 사회에서 빚어지는 모순의 근본은 잘못된 욕구에 있다며 원하는 것이 이뤄지면 반드시 좋은 줄로만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수행을 안 하니까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고 자기가 낳아서 기른 자식을 원망하고 자기와 같이 사는 아내나 남편을 원망하고 이게 좀 모순 아닙니까? 법륜 스님은 인간의 고뇌도 근원을 탐구하면 결국은 무지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설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교의 핵심은 무명을 타파하는 해탈이라며 무지와 어리석음을 타파해야만 모든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말했죠. 나는 신과 인간의 모든 굴레로부터 벗어났다. 무명은 타파되었다. 현재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바지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여전히 진전을 보지 못한 채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법륜 스님은 서로 상처 주는 삶을 사는 것은 어리석다는 말로 현재의 국회 상황을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의 진실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행복하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며 여야 의원들이 앞장서 부단한 수행 정진에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신라 원효 성사의 모습을 고려시대 역사 기록을 중심으로 고증해 오늘날 학자가 되살린 진형 작품이 공개됐습니다. 경산 재석사와 불교방송이 함께 진행한 원효 학술대회 논의의 결과물이어서 의미를 더합니다. 대구 BBS 정민지 기자입니다. 원효 성사의 탄생지인 경북 경산의 삼성현 역사문화관에서 고려가 그린 원효 특별기획전이 개막했습니다.
신라시대 대표 고승이자 최고의 불교 철학자인 원효 성사는 686년 입적한 후 수많은 저작과 사상이 주목받았고 그 명성은 동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고려시대까지 원효 성사에 대한 찬탄이 이어졌는데 특히 입적 후 500년이 지나 고려 숙종이 원효 성사를 대성 화쟁 국사로 추증하기도 했습니다. 원효 대사를 예전의 실전의 모습대로 봉헌하는 그런 풍상을 지금 해능 스님에게 제설사에도 하시고 이래서 고려 시대에 그린 원효 대사보다는 2023년도 앞으로 이 경산에서 원효 대사를 그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여러 사찰에서 원효 성사의 진영을 봉안했고 당시 문인들이 진영을 보았던 기록을 남겼지만 현존하는 고려 진영은 없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원효 진영은 대구 한의대 김성삼 교수가 국내에 남아있는 10여 개의 원효 진영을 참고하되 국가 표준 진영에서 놓친 원효 성사의 대중적 이미지를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경산 재석사와 대구 불교방송이 함께 연 제2회 원효 학술 대회에서 발표된 일본 고산사가 소장한 가장 오래된 원효 진영 속 가사 양식 연구 내용을 작품에 녹여냈습니다. 이 이미지 속에는 학자의 모습과 그다음에 대중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다 담게끔 만들어졌고 원효 성사께서 입었던 복식이며 이런 부분들 복장이 어떠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학술 대회를 하면서 거기서 저희들이 이제 확신을 가졌고 이번 특별전에서는 원효 진영뿐 아니라 고려시대 문인들이 남긴 대각국사 문집과 일원 스님의 삼국유사, 중국 요나라 불교 주석서에 등장하는 원효의 생애와 업적을 현대미술 작가들이 재해석한 작품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사 자체가 우리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원효 대사님께서 남기신 화쟁 사상이라는 여러 가지에서 현대 정치사에서도 좀 배워야 되고 이 각박해지는 현대 문명에서 좀 배워야 됩니다. 특별기획전 고려가 그린 원효는 내년 7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병자호란 당시 구례 화엄사 스님들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전남 구례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구례 의병활동과 성격 재조명 주제학술대회에서 순천대 박물관장 이종수 교수는 임진왜란 발발 후 화엄사 스님들의 구국활동에 대해 역사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엄사의 성경은 임진왜란 그리고 이제 정유재란 그리고 이제 병자호란 당시 그 세 번의 어떤 큰 전쟁에 모두 다 성병으로서 이제 참전했던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사찰이 그렇게 많다고 보기 어려울 텐데요. 대표적인 어떤 호국 사찰로서의 면모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교수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화엄사 스님들은 자발적으로 의승군에 가담해 전장에서 싸웠고 정유재란 때도 구례에 들어온 왜군과의 전투에서 의승병 153명이 전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남아 미얀마 지부를 방문 중인 국제개발협력단체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이 일일 교사로 변신했습니다. 그룹 BTS를 좋아하는 미얀마 청소년들이 한국 불교계 지원 속에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지를 동행 취재하고 있는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BTS đi K-팝 아이돌 그룹 중에서도 BTS를 가장 좋아한다는 미얀마 학생들. 멤버들 이름만 나와도 해맑은 웃음이 피어납니다. 언어, 피부색만 다르지 한국의 또래 학생들과 똑 닮은 BTS 소녀 팬들입니다. 국제개발협력단체 로터스월드와 글로벌 기업 KTNG가 협업해 세운 아웅투카 중고등학교. 미얀마 수도 양곤의 한 척박한 마을에 위치한 이곳엔 학생 290여 명이 동고동락하며 저마다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머리 깎은 스님과 일반 학생이 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은 풍경입니다.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개교 2년 만에 이 학교 정문에 들어서자 학생들은 마치 K-팝 스타에게 환호하듯 열렬한 환영의 몸짓을 보냅니다.
성관 스님은 공부에 갇혀 지낸 이들과 대면하면서 더 넓은 바깥 세상을 꿈꾸도록 유도합니다. 새는 어떻게 나와? 알을 깨고 나와야 이 넓은 창공에 나를 수가 있어요. 알 속에서 편안하게 있기를 바라면 그 새는 영원히 넓은 세상과 넓은 하늘을 나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조그만 마을에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그 넓은 세상에 가서 한번 세상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살아볼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로터스 월드는 학용품이나 교육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것 이상으로 학생들이 미래를 향한 꿈을 스스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 데 힘을 쏟아봤습니다. 1일 교사로 변신한 이사장 성관 스님은 국제개발 사업의 핵심 모토로 삼아온 로터스 월드의 이 철학을 한마디 한마디에 담아냅니다. 여러분들이 그 먼 나라까지 가지 않고도 이곳에서 많은 책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최선의 일입니다. 아웅투카 KTNG 학생들의 가슴에도 저마다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꿈과 용기가 차올랐습니다. 로터스 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이 건네는 따뜻한 격려가 아웅투카 중고등학교를 훈훈함으로 채웠습니다. 미얀마 양곤에서 BBS 뉴스 정현석입니다. 서울 조계사 신도들로 구성된 행복나눔 가피봉사단이 연말에 맞아 취약계층의 연탄을 나누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행복나눔 가피봉사단 10여 명은 어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소속 어르신 가구를 찾아 2022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봉사단은 연탄 500장과 쌀 20kg을 배달하고 겨울철 난방을 위한 전기장판도 함께 전했습니다. 연탄을 지원받은 어르신은 도시가스 설치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에서 10년간 생활하면서 연탄과 기름 보일러로 난방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연탄 한 장이 우리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이고 또 사회의 갈등과 차별을 극복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피봉사단은 지난 2018년 서울 조계사에서 발족한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으로 해마다 20가구 이상의 사회적 약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 중림사가 매일 점심 공양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도심 포교 도량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중림사 주지 철산 스님은 지난 10월 소임을 맡은 후 침체된 지역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이웃과 소통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무료 점심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스님과 신도들이 합심해 평일에는 국수와 김치국밥, 주말에는 새알을 빚고 팥죽을 써 공양한 지 2달여 만에 200여 명 가까운 주민들이 매일 중림사를 찾고 있습니다. 동해 지역의 제일 포교당이라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뭐 이렇게 포교하는 그런 실적이라든가 별로 없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어르신들 혼자 계시는데 한 끼라도 대접을 해주면 좋은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되고 불자든 불자 아니든 간에 오시면 다 합장을 해. 합장하고 참 좋다고 맛있다고 그런 인사를 많이 듣고 중림사는 이웃을 위한 점심 공양을 이어가면서 포항불교의 구심점이 될 불교회관 건립불사에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조계종 산청 송덕사가 연말 이웃돕기 행사의 하나로 맛있는 극락김치 나눔을 펼쳤습니다. 송덕사 4부대 중과 자원봉사자 등 50여 명은 5,000kg에 이르는 김장김치를 담근 뒤 산청군청을 통해 홀로 사는 노인, 소년, 소녀 가장 등 500세대에 10kg씩을 전달했습니다. 동안 걷기가 동안 대중들과 법우님들 함께 모여서 정성스럽게 김장김치 준비했습니다. 산청 지역에 소외된 이웃들께 나눠드리니
이 겨울 따뜻하게 나셨으면 좋겠다고 부처님께 발언드리겠습니다. 송덕사는 해인 총림 해인사 말사로 연말 김장 나눔뿐 아니라 청소년 독서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자비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의 수행포교도량 호불사가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쌀과 김치 등 후원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인천 연수구 옥년동 청량산 호불사는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연수구청에 쌀과 김치 각 2,000kg을 보시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더 필요한 걸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취향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좀 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보시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분이 흐뭇하고 네네. 또 우리 많은 거는 아니지만 신도들이 하나하나씩 모금모금해서 네네. 또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는 그러한 마음에 굉장히 해마다 즐거운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만다라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홍천 열애사주지 동휘 스님이 부처님 진리의 세계를 다양한 색상과 빛깔로 표현한 불교 미술 전시회를 엽니다. 해피 만다라 문화원장 동휘 스님의 개인전 빛을 받았다 약풀되어 구제하리가 오늘 14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인사아트에서 열립니다. 아홉 부처님 탄생과 북두구진 옴 만다라, 그것을 바라보는 깨달음의 눈동자를 주제로 한 50여 점의 작품은 부처님의 광명의 빛을 한국의 전통 색상인 오방색을 중점으로 먹과 아크릴 물감 등을 이용해 다채롭게 표현했습니다. 동희 스님은 조계사 나무 갤러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옴과 만다라를 통해 중생의 행복과 깨달음, 정신, 물질 등을 현대적인 감각에서 재해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희 스님은 전시 기간에 인사동 거리에서 매일 만다라 퍼포먼스를 펼치고 법문과 만다라 그리기 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도 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12월 8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